IMF 외환 위기와 세계 경제 대공황,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시대마다 위기를 극복하며 한국 경제의 뿌리를 지탱해온 100년 기업. 그 성장 동력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인 100년 기업의 기업 정신을 되새겨보는 시간. 두 번째 기업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온 기업 현대다. 1976년 출시된 한국 최초의 독자 생산 모델인 포니. 그리고 2024년 바로 올해 100년 기업은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 지 56년 만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를 돌파했다. 세계 시장에서 차를 1억 대 넘게 판 회사는 독일 폭스바겐, 일본 토요타, 미국 GM과 포드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비하까지 더하면 판매량 1억 5천만 대를 지난해 넘겼다고 합니다. 시가총액 약 153조 3천억 원. 첫 자동차 생산 56년 만에 세계 3위 자동차 그룹으로 올라선 100년 기업.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대한민국을 자동차와 조선, 건설 분야의 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만든 100년 기업. 그 배경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이 있었다. 100년 기업의 기업가 정신 첫 번째.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아버지처럼 가난한 농사꾼이 되기 싫어 가출을 한 시골 소년. 이 소년이 바로 훗날 현대 창업주 아산 정주영이다. 매번 과감한 도전을 하고 성공을 이뤄왔던 100년 기업. 하지만 그 출발은 실패로부터 시작됐다. 1938년 23살 청년 정주영은 쌀 배달부터 시작해 경일상회라는 쌀가게로 사업가로서 첫 발을 내딛는다. 하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중일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전시쌀 배급제가 시작되고 쌀 판매가 금지되며 그의 첫 사업은 그렇게 막을 내린다. 하지만 나는 안 된다는 식의 생각을 단 1%도 해본 적 없다.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다 된다. 이 말처럼 100년 기업의 출발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었다. 1968년 100년 기업은 대한민국 첫 고속도로 건설이자 건국 이래 최대 토목공사인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맡게 된다. 애초 공사 기간은 3년. 당시 기술 수준과 건설 장비로 3년 만에 428km에 달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100년 기업은 포기하지 않았다. 8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1900대의 중장비를 해외에서 들여와 공사 기간을 단축하며 1970년 7월 7일 착공 2년 5개월 만에 경부고속도로는 개통됐다. 428km의 고속도로를 우리나라의 건설업자들과 우리나라의 노무자들과 일한 사람들이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도로가 생긴 뒤 100년 기업이 눈을 돌린 곳은 자동차였다. 저 사람들이 좀 몇만 리를 앞서갔는데 언제 그것을 쫓아갈 거냐. 우리는 몇만 리를 앞서가는 걸 갖다 지금서부터는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는 시점에 우리는 동승하는 거예요. 이미 미국 포드사의 자동차를 하청으로 생산하고 있던 100년 기업. 1968년엔 포드와 합작해 자동차 코티나를 출시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의 열악한 그때 상황이나 공업 수준, 산업 수준 이런 걸 봐서 한국에서 무슨 구이 모델? 말도 안 되는. 그리고 한국 담당하는 포드의 책임자 매니저하고 회장님이 직접 이렇게 미팅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순수 국산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꿈.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견제와 압박 속에서도 100년 기업은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 10년도 안 돼 1975년 국내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 포니가 탄생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이자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였다. 저희 나라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그 조립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립 수준이었다가 단 한 번에 자체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그 수출한 게
캐나다에서 뭐 1위를 했다는 거는 이건 뭐 누가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현재 백년 기업은 한국 자동차를 세계에 알리며 연간 400만 대를 판매하며 세계의 3위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했다.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을 더 잘되게 밀고 나갈 적에는 더 한없이 좋지만은 또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그 기쁨은 다시 없이 좋습니다. 조선업계에서 세계적인 명성인 현대중공업 역시 이런 백년 기업의 불도저 같은 저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1968년 포항제철이 건설되고 백년 기업은 가장 철이 많이 사용되는 조선 사업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배는 못 만들까라는 정주영의 배짱과 자신감이었다. 하지만 당시 기술도 돈도 없던 그는 배를 만들기 위한 자본을 끌어오기 위해 영국으로 떠났다. 그의 손엔 울산 미포만의 백사장 사진과 지역 지도 한 장, 26만 톤급 유조선 도면이 전부였다. 난색을 표하는 영국은행에 그가 내민 것은 500원짜리 지폐였다.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며 우리는 영국보다 300년 앞서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설득했다. 결국 바클레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주겠다는 확답을 받게 된다. 단 바클레이 은행 측은 선박을 구매할 선주가 있다는 증명서를 조건으로 요구한다. 곧바로 정 회장은 그리스 선박왕 리바노스를 만나러 가서 배를 사겠다는 계약서를 받아왔고 그렇게 빌린 돈으로 조선소와 선박을 제작했다. 정 회장이 처음 나를 찾아왔을 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그의 정신력과 모험심, 오로지 그것 하나만 보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위기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해법을 찾는 백년 기업의 기업가 정신은 1984년 서산 천수만 간척 사업에서도 발휘됐다. 그 안에 잠겼던 물이 만조 때 간조 때 드나드는 물의 속력은 아주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속 8m가 넘는 물살에 말 그대로 바다를 메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실패와 난항이 계속되자 그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25만 톤) 이런 유조선을 고철로 뜯는 데를 사들여다가 이 체제 헐집에 물을 넣어서 가라앉혀서 쓰고 폐 유조선을 활용 배를 가라앉혀 마지막 구간의 물길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배는 띄울 수도 있지만 가라앉힐 수도 있다는 역발상으로 성공해낸 천수만 간척지 사업. 45개월을 예상했지만 단 9개월 만에 공사가 끝이 났다. 이는 세계를 놀라게 했고 정주영식 공법이라는 이름으로 남았다. 여의도의 33배 가까운 땅을 메우며 한반도의 지도를 바꾼 역사를 만들었다. 우리가 그 보선박을 뜯기 전에 한번 이용해보자는 그런 착안을 한 겁니다. 누군가는 막무가내라 하지만 배짱과 뚝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 이것이 오늘날 불도저 기업, 현대를 이끌어가는 추진력이다. 백년 기업의 기업가 정신 두 번째. 신용은 한 번 잃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정주영이 자서전에서 인생에서 가장 혹독했다고 기록한 때가 있으니 바로 고령교 복구 건설이다. 대구와 거창을 잇는 고령교는 한국전쟁 이후 다리가 파괴되어 교각의 기초 부분만 있고 상부 구조물은 강물에 박혀 있었다. 똑같은 시간을 흡수해보면서 자동차를 수리해서 돈을 받느니 건설업을 해서 좀 금액을 큰 걸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현대건설의 시초입니다. 1953년 정부로부터 대구 거창을 잇는 고령교 공사를 수주한 백년기업. 현대 토건사가 뛰어든 첫 사업은 전쟁이 남긴 폐허 위에 고령교를 건설하는 일이었다. 대구와 거창을 잇는 고령교는 지리산 공비 토벌을 위해 복구가 시급했고
정부 발조 공사로는 최대 규모였다. 그러나 지독하게 불리한 건설 환경에 장비도 없이 시작한 공사는 결국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공사비가 들어갔다. 거기다 전쟁 후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동안 현대건설에서 모아놨던 자본금 가치가 100분의 1로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수주했던 금액보다도 엄청난 그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현대가 위기에 처합니다. 존립의 위기에, 적자의 위기에 처한 것이죠. 결국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기업의 존폐 위기까지 몰린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신용이 첫째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사 완료일에 맞춰 끝내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공사를 포기하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그는 자신의 사재 대부분을 정리했고 형제들과 일가 친척들은 집까지 팔아 그를 도왔다. 사람이 잘 사는 방법은 전락하는 방법이고 근검저축하는 게 제일이고 기업이 크게 대성할 수 있는 방법은 공신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막대한 적자를 보았지만 백년기업은 현대에 맡기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낸다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신용을 얻게 된다. 그리고 1957년 한강 인도교 복구 공사를 따내는 등 재기에 성공한다. 이처럼 백년기업은 신용을 가장 큰 기업 가치로 강조해왔으며 기업 역사 또한 이 한마디로 정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살에 무일푼으로 상경한 정주영. 서울 왕십리 쌀가게 복흥상회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쌀가게 주인의 신뢰를 얻었고 이후 아무런 조건 없이 가게를 넘겨받았을 때도 1940년대 자동차 수리공장 아도 서비스를 인수할 자금을 모았을 때도 그간 쌓은 신용의 도움이 컸다. 이후에도 백년기업은 신용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백년기업의 성공은 80여 년에 걸쳐 쌓은 신용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백년기업은 최근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신용등급 A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국내 신용평가사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을 받으며 신용의 기업 정신을 이어오고 있다. 길이 없으면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 나아가라는 백년기업.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기업가 정신처럼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도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동력이 필요한 시기는 아닐까.